삼성전자가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으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고, 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1000% 이상의 상승 흐름, 즉 텐베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편 삼성이 최근 로봇 다음으로 점찍은 미래 먹거리에 외국인들이 초집중하고 있는데요.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망 산업이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올해 주목해볼 만한 주식은 무엇일지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주제는요, 삼성의 미래 먹거리가 반도체 다음 로봇, 그리고 그 다음으로 최근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이슈에 따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인수, 투자의 화살이 향하는 곳이 찍히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실제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유망 산업으로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이미 눈치채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오늘 공부할 거는 바로 피부 미용 쪽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유튜브 영상 2년 전, 3년 전, 5년 전 영상들 보시면 지금 얼굴이랑 과거 얼굴이랑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또 그 비법 중에 하나가 제가 꾸준히 피부과에 가고 있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투자자로서도 그렇지만 실제 소비자로서도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주목했던 이슈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삼성전자 인수설에 클래시스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 어느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TF를 꾸렸다라고 알려졌다 하거든요. 즉 이렇게 TF를 신설한다라는 것은 그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향한 투자의 움직임에 그 서막을 좀 알릴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이 실제로 로봇에 대한 TF를 신설한 이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 이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이와 같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것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TF를 꾸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좀 심상치 않게 저에게는 좀 다가왔습니다. 근데 물론 삼성전자 인수설이 좀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긴 했는데요. 이게 또 아예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 게, 최근에 나온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삼성이 로봇, 메드텍, 반도체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고 하며 M&A가 나올까에 대한 기대감이 슬그머니 기사를 통해서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삼성전자가 AI의 산업의 성장이 만들어가는 미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로봇, 메드텍, 차세대 반도체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해줬다 합니다. 실제로 이 중에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최대 주주 지위까지 확보해 나가면서 삼성이 확실히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발빠르게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메드텍이 눈에 띄었습니다. 메드텍이 뭐냐? 결국 의료기술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의료기술이 그냥 의료기술이 아니라 AI 산업에 대한 성장과 함께 이 의료기술을 본다라는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 메드텍 의료기술 쪽으로도 삼성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메드텍 사업은 삼성전자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과거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님께서 5대 신수종 사업 중에 하나로 찝은 게 이 메드텍 사업이었고요. 실제로 그해 초음파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디슨이 계속 돈을 못 벌고 있다가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로 본격적인 성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AI 스타트업인 소니오까지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게 삼성이 투자한 메디텍 시장에서의 삼성 메디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확실히 뭔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산업인 만큼, 시장인 만큼 삼성이 이쪽으로 좀 더 주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온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리포트들을 싹 다 읽어보고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추려왔는데, 첫 번째로는 클래시스에 대한 M&A 이슈가 사실 이번 한 번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이 막 클래시스를 인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뿐만 아니라 앞서 루트로닉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과 같은 이 의료기기 타 업체들도 인수가 되고 인수된 이후로 또 승승장구하는 만큼 지금 M&A에 대한 이 기대감이 피부 미용, 이 의료기기 시장에 확 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길래 이렇게 또 돈이 몰리고 있나를 살펴본 거죠. 첫 번째로는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하면 여러분 어떤 것부터 생각나시나요? 주름 개선, 아이처럼 이제 탱탱한 피부를 만든다. 그리고 피부 트러블을 없앤다. 피부를 좀 더 밝게, 즉 결론적으로 좀 더 어려 보이고 싶고 좀 더 이뻐 보이고 싶은 욕구가 그 피부 미용 의료 시술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는 워낙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자 욕구입니다. 근데요, 요즘에 SNS 그리고 또 K-팝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야, K-팝 저 가수 정말 이쁜데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비법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에 관심이 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최근 들어서는 이 피부 미용 쪽으로 관심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피부 미용에 대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또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규제기관의 허가 획득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받을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 또 영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 의료인들에게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기를 만들어도 판매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가니 그를 선점해 놓은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어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구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던 기업들도 야, 이 시장이 이렇게 돈이 되는데 당장에 내가 뛰어들기에는 야,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시간과 돈이 너무나 많이 드니 안 되겠다. 이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을 더 성장하기 전에 일단 값싸게 좀 사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듯하다. 그 와중에 한국 의료기기 피부 미용 쪽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여러분들 길 가다가 외국인들 많이 보이시나요? 주로 이제 강남, 명동, 홍대 이쪽 가면은 외국인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 외국인들이 뭘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의외로 피부과를 정말 많이 갑니다. 실제 작년 기준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중에 무려 10%가 의료관광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 의료관광 소비 금액에서 피부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에는 무려 49%를 돌파하는 등 외국인들이 의료관광을 하러 한국에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피부 시술을 받으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성형외과는 아무래도 이게 얼굴을 싹 다 갈아엎고 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좀 위험한 시술이다 보니까 또 했을 때 내 얼굴이 진짜 잘 될지 말지도 좀 불안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높고, 그 다음에 이게 성형이 붓기가 다 빠지고 내가 실제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너무나 오래 걸리고 하는 것들 때문에 성형은 사실 쉽게 못 하는데 피부과는 어차피 뭐 주사 하나 맞고 레이저 하나 맞고 하는 거라 뭐 끽해봤자 회복 시간이 뭐 2, 3일? 아무리 길어봤자 일주일?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고 리스크도 부작용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검증된 의료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사실상 성형수술보다 좀 많이 낮은 거죠. 또한 이제 외국 대비 워낙 가격이 싸대요. 한국이. 또 시술 선택폭도 넓고요. 그래서 의료 관광객 수 증가에 따라서 국내 의료 관광 시장 또한 연평균 40% 가까운 성장을 보일 전망이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이제 작년 대비 2027년에는 의료 관광객이 무려 6배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의료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다가 재작년 대비 작년에 크게 뛰었고, 그리고 또 작년 대비 올해에도 크게 뛸 전망. 이 흐름이 단기간 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까지 지금 잡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게 역시나 이 파란색 박스, 바로 피부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의료관광에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소비하는 금액을 보니까 야, 압도적으로 봐봐요. 이 검정색 박스가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게 뭐입니까? 이 피부과입니다. 피부과. 그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부과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따져봐도 작년에 특히나 굉장히 많은 비중 확대가 나온 게 바로 피부과였다. 그러면 이제 피부과에 가면 여러분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가보셨나요? 자, 가보시면 저는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레이저 시술을 받죠.
아까 말했다시피 피부를 이제 아기 피부처럼 탱탱하고 또 밝고 피부 트러블 없이 또 주름도 쭉쭉 펴지는 이런 의료기기 시술을 받는 것도 있고요. 내가 이제 피부가 좀 꺼져 있는 경우에는 필러라든지 이런 보톡스 같은 것들을 이제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러면 한국에 와서 어떤 시술을 많이 받는지를 한번 또 체크해 봤더니 우선 재작년 대비 작년에 확실하게 많이 늘어났던 게 필러였어요. 필러. 그 비율이 이제 기타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 일본, 태국, 대만, 즉 아시아 국가 외에도 뭐 다른 나라 쪽에서도 한국에 필러를 맞으러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던 게 바로 이 미용 의료기기였습니다. 수출에 대한 국가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보시면 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연간으로 따져봐도 확실히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띄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보시면 매년 언제가 가장 좀 높아요? 보통 4분기가 높습니다. 보통 이제 4분기가 이렇게 좀 높아요. 그 다음에 1분기가 낮죠. 4분기가 이렇게 높아요. 4분기. 왜 그럴까요? 저도 피부 시술을 많이 받아본 입장에서 피부과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요 피부가 엄청 약해집니다. 그래서 햇볕에 조금만 나가도 금방 얼굴이 달아오르고 아프고 따가워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겨울에는요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겨울에 또 추워서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옷도 껴입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또 마스크도 쓰게 되니까 겨울철에 이제 피부과에 대한 시술이 사실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반대로 그 성수기 한번 지나고 피부 시술을 깔끔하게 받고 1분기 때 봄 되면 이제 봄맛이 밖에 나가서 내 미모를 이제 뽐내러 다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1, 2분기가 좀 비수기예요. 그 중에서도 1분기가 비수기. 이런 걸 또 따지면은 실적이 1분기 때가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1분기에 주가가 좀 조정이 받을 수 있다. 오히려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여길 수도 있다. 오히려 수익을 키운 다음에 이제 4분기 때 키울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는데 좀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을 보니까 확실히 강남이 많습니다. 강남이 최근 들어서 되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을 따지면은 이제 명동을 많이 떠올리시죠. 근데 요즘에는 명동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 압도적으로 메디컬이라는 거죠. 메디컬. 이는 명동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다. 그래서 보니까요. 강남역 쪽에 피부과만 이렇게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다 피부과예요, 여러분. 그리고 명동을 가더라도 역 근처에 봐봐요. 피부과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명동, 강남 쪽으로 막 의료관광 시술을 받으러 오는데 그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도 있지만 무엇보다 싸다라는 장점이 있어서였다. 이제 외국 시술비를 약 300만 원 정도로 자른다면 우리나라 시술은 거의 막 3분의 1 토막. 그러니까 나머지 200만 원 정도로 비행기 값 내고 숙박비 내고 그다음에 기타 막 먹을 거 내고 해도 시술 한번 받는 비용이랑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포트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피부 미용 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게 한국의 피부 미용 산업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욕구, 이뻐지고 싶다. 이뻐지고 싶다의 또 첫 번째, 아기 피부를 갖고 싶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아기 피부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화장품을 이제 덕지덕지 발랐는데 이게 너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라는 거죠. 피부 이 화장을 할 때만 좋고 안 하면 또 잡티 보이고 쭈글쭈글하고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더 좋은 게 없을까? 보니까 보톡스 필러 맞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땡땡하게 붓네. 붓기도 쭉쭉 빠지네. 아이고 좋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맞았다가 또 기술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니까 스킨 부스터, 피부를 탱탱하게 아기 피부처럼, 그리고 트러블도 레이저 맞으면 지직 없어지고. 저도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레이저를 받으면서 엄청 많이 사라졌거든요. 이런 게 기술 발전과 함께 그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한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들이 돈을 벌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제 학창시절만 해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다 의대 갔어요. 다 의대. 아직도 공부 잘한다 하면 다 어디 갑니까? 다 의대 가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영재들이 다 의대 가가지고 그 중에서도 돈 되는 피부과, 성형외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피부 성형외과 수준이 글로벌 상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또 빠르게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게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필러, 톡신 이쪽이 성장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피부 트러블 개선이나 진피세포 활성화 제품 이런 것들이 또 성장 전망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스킨 부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필러라든지 이제 톡신 같은 걸로 주름을 개선시키면 점점 더 피부를 아기 피부처럼 젊게 만드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에 성장인자, 엑소존, 미네랄, 비타민과 같은 것들을 쭉쭉 넣어주면서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맞았던 거는 요거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제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락셀, 레가또, 그 다음에 최근에 받고 있는 거는 포텐자, 피코 이런 거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실제로 봐도 제가 이제 피부과 다닌 지 꽤 됐는데 예전에는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 성비도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요즘에는 점점 이제 남성분들도 많이 오시고 연령대도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걸 보니까 확실히 이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오고 있구나. 시장이 확실히 커져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또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받을 때마다 제 개인적인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회사가 유망할지에 대한 공부도 해보려고 원장선생님한테 실장선생님한테 막 물어보거든요. 요즘에 뭐 사람들 많이 맞아요? 요즘에 외국인들 많이 오던데 뭐 많이 맞아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정말 제일 많이 맞는 게 리쥬란이에요. 리쥬란. 이걸 제일 많이 맞는데요. 특히나 여성분들. 그 다음에 울세라, 그리고 이제 울세랑 비슷한 이제 슈링크, 써마지 이런 거.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필러 아니면 이제 주베룩 이런 거. 이 꺼진 거를 이제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리지오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물론 저는 이거는 한 번도 안 맞아봤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많이 맞는 게 특히나 외국인들이 리쥬란을 그렇게 많이 맞는데요. 리쥬란이 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게 주사로 뿅뿅뿅뿅뿅뿅뿅 막 쏘는 거라 피부가 막 올록볼록하게 좀 튀어나와요. 이게 좀 보여드리기 징그러워가지고 사실 보여드리는 건 좀 패스하겠고요. 근데 원장쌤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막 원하시는 거 또 개개인에 맞게끔 되게 다양한 레이저 시술, 필러, 보톡스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커져가고 있다는 것으로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 리쥬란이 압도적인 1등인데 이걸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어요. 그게 바로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봉, 월봉 차트가 압도적이죠. 야,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가파른 기류가 계속 가팔라지고 있는 기업이 흔치가 않거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더라도 자, 매년 꾸준한 성장과 앞으로의 성장 전망까지도 계속 코로나 타격도 안 받고 경기 침체 타격도 안 받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받는 게 울세라. 이걸 말씀드렸죠. 울세라가 한국 게 아니에요. 해외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국형 울세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슈링크거든요. 슈링크. 그 슈링크를 만드는 게 클래시스라는 회사예요. 삼성이 인수를 한다 만다 하는 회사. 근데 이 회사도 이게 월봉이고 이게 주봉인데 보세요. 굉장히 탄탄한 장기적인 성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 탄탄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막 인수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클래시스랑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 국내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 1위는 이제 우리나라 휴젤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톡스 라인보다는 의료기기 쪽이 확실히 좀 더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파마 리서치가 아까 리쥬란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파마 리서치가 최근에 이제 국산 울세라를 개발 중이면서 빠르면 올해 말에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세라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초음파를 고강도로 이제 넣는 거라서 피부 깊숙이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콜라겐에 대한 재생을 유도한대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키고 리프팅 효과를 내준다라고 하는 시술인데 수술을 안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피부 겉이 아닌 속을 자극하는 것이라 피부의 자극도도 많이 없고 탄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맞으면은 이제 V라인 리프팅, 그 다음에 눈가 주름, 팔자 주름, 피부 탄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이거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술을 한 듯 안 한 듯 보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울세라 라인인데 이게 시술 비용이
외국 거다 보니까 사실상 300만원 이상까지도 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클래시스가 만든 게 사실 그 비용적으로 봤을 때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없다라는 평을 받으니까 관심도가 이제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근데 리쥬란은 원체 스킨 부스터 시장에서 국내 시장점을 거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거라, 만약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야 리쥬란이 이 만든 회사가 울세라 같은 것도 만든대 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그 파급력이 클 거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파머리서치가 그래서 지금도 많이 고공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또 새로운 울세라 라인까지도 확보를 해나간다면 우선 성장세가 더해질 수도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이제 최근 그렇게 막 부각을 안 받고 있는 기업이 이제 원택이라는 기업인데, 보면은 월봉상으로 이제 쭉 밀리고 있죠. 근데 주봉상 보시면은 추세를 이제 전환을 할까 말까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면 이제 상승의 흐름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적을 보더라도 작년에 살짝 꺾였어요. 근데 올해 회복 내지 내년에 추가 성장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좀 더 중장기적인 관심도를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상승으로 전환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진 않다 보니까 일단 관심 정도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아무래도 국내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클래시스, 뭐 휴젤, 파마 리서치 쪽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나 싶고요. 다만 제가 뭐라 그랬죠? 4분기가 성수기다, 반대로 1분기가 좀 비수기다 라고 했을 때,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당연히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한번 이게 튀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튄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따라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1분기 실적 이후로 주가가 좀 이제 눌릴 때, 그럴 때 이제 모아가는 전략,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자 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화장품 관련주도 오르는 것 같은데, 근데 화장품이 옛날만큼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건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국인들도 요즘 한국의 이 피부과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정말 한알령 해제가 한 5, 6월쯤에 예상대로 진짜 집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또 한알령 해제 관련 수혜주로도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도 좀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또 평소에 소비도 많이 하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졌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시장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의 또 인수설이 슬슬 돌고 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매년 성장하고 있던 시장에 대기업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도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기업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보고요. 항상 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를 이제 공유해드릴 뿐이지 뭐 제 영상만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만 하세요. 항상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따로 공부해 보시는 데에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부 되세요. 뿅.